두들마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요. 두들마을은 석계 이심영 선생의 고택이 있는 곳인데, 석계 이심영 선생은 장계양 선생의 남편입니다. 장계양 선생은 우리나라 한글로 된 음식 조리서로서는 가장 오래됐죠. 오래된 음식 디미방이라는 한글 조리서, 그러니까 한글로 된 가장 오래된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 디미는 궁중 음식의 옛말입니다. 음식 디미방이, 그러니까 지미 음식 지미방이라고 하면 되겠죠. 음식 지미방이나 디미방이나 같은 말인데, 그 음식 디미방의 저자입니다. 영국 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국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게 친필 필사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장계양 선생의 친필 필사본. 거기에 보면 조선시대 양반가들의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연구기관, 대학교 학생들 등이 그 음식 디미방으로 음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동네가 오밀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새로 닦인 도로가 아니고 옛날 길로 오느라고 지금 굉장히 가파른 고리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도로는 아닙니다. 정상도로는 저쪽에 아주 넓게 닦여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광산문학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광산문학연구소는 그 소설가 이문열 선생의 개인 집필실 겸 뭐 사랑방 같은 건데요. 여기가 그 이문열 선생의 고향입니다. 이문열 선생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두들마을이라는 뜻이 내가 알기로는 언덕위 마을이라는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모르겠네. 차를 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기 주차장이 있네. 주차장에 차 대죠. 두들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영양군 여행관광안내센터가 있고, 여기였구나. 음식 디미방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죠. 음식 디미방은 한글로 된 가장 오래된 조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험관이 있는데, 여기 있으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두들 식당이 있나요? 두들 식당이 있고, 음식 디미방 체험관은 인터넷에 쳐보면, 이 원본에서 집사하는 서체라는데 굉장히 서체가 이쁘죠. 음식 디미방 체험관. 음식 디미방은 경상북도 영양지방에 살았던 사대부가 장계양 선생. 장계양 선생은 장형효, 아버지가 장형효 선생인데, 장형효 선생은 안동에서 서원을 열고 후학을 양성한 성리학자입니다. 장계양 선생의 남편이 이제 이심영 선생인데, 이심영 선생은 장형효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석계 이심영 선생의 그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하고, 장계양 선생이 그 두 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하는데, 그
아버지 장형료 선생의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인데 나중에 이제 그 장형료 선생이 재혼을 해서 그 이제 아들을 낳기는 하는데요. 장기영 선생이 그러니까 이제 배다른 동생들이죠. 동생들을 친아들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장희영 선생은 이제 그 성리학 중에서도 역학, 장희영 선생도 퇴계학파인데 퇴계학파의 정통을 계승했는데요. 유성영 선생과 정구 선생에게서 학문을 익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학에 정통한 분이었고요. 장계양 선생이 그래서 역학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계양 선생을 여중군자라고 하는데요. 여중군자라는 말은 여자 중에서 이제 그 군자라는 뜻인데, 성리학이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손들에 의해 1672년경 1원이 넘어서 지은 조리서이며 한글 최초의 음식 백과서, 현존 최고의 한글 조리서로서 그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책은 앞뒤 표지 2장을 포함해 총 30장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며 1600년대 중력과 말렵 경상도 양반가의 음식 조리법과 저장 발효식품, 식품보관법 등 14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또한 음식 디미방은 영양군이 세계 속의 명품 음식을 꿈꾸며 개발한 우리 전통의 반가 음식 브랜드이기도 하다. 장형효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성리학에서의 경은 이 마음 공부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뜻하는데요. 그 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호를 그래서 경당이라고 지을 정도로 경을 중요시했습니다. 지금 다 문이 닫혀 있네요. 체험관은 오늘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나 봅니다. 장기향 선생의 남편 이심영 선생의 같은 경우에는 장기향 선생이 임진왜란이 끝나던 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시던 해에 태어났으니까 이심영 선생 그 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선조 이후 세대에 이제 향시에는 수석으로 합격하고도 성균관에 들어가서 학문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심영 선생은 급제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영남학파 중에서도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갈라져 있었는데,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들과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들이 이 조정에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자두가 우승하기. 그런데 유성영 선생이 물러난 이후에 남명학파 정인홍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정인홍이 퇴계학파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퇴계학파 억압에 앞장서는데, 정인홍에 의해서 퇴계학파가 거의 급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심영 선생이 낙담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하필 첫째 부인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장형료 선생이 운영하는 그 경당서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학문 연구에 매진하는데, 그때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자 그 장형료 선생이 장계양 선생에게 자기 제자인 이심영 선생과 혼인할 것을 권하게 되죠. 아버지의 제자 석계 이심영 선생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석계 이심영 선생의 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해부, 지금은 영덕군 출신입니다. 영해부 출신이고, 영해부에 집이 있었는데 안동으로 유학을 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장형렬 선생의 수제자였다고 보면 될 겁니다. 길을 잃었네. 여기가 어디야? 오다 보니까 일반 주택가로 들어와 버렸는데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저기 보이는구나.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심영 선생은 두 번의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다시 이제 영해로 내려가는데요. 영해에서 살다가 병자호란이 맞죠? 남한산성 삼전도에 굴려 있었던, 통분해서 벼슬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과거를 포기하고 그 아이 산골로 들어가 버립니다. 산골로 들어갔다가 이곳이 굉장히 오지였나 봐요. 당시에는 이 두들마을이 당시엔 상당히 오지였던 것 같아요. 이곳으로 들어와서 은거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계시다가 여기 이 석계고택이 화재로 불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타서 화재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비면 더 외진 그 골로 들어가요. 광산문화연구소가 이쪽, 내가 알기로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석천서당, 석계고택이 있죠. 예술관이 있고, 광산문화연구소 홍보관이 있고요. 이병각 선생 아들 이현일이 당신의 차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부인에게서 난 이상일 말고 장계양 선생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차남이었던 것 같은데, 차남이 코스모스 밭입니다. 코스모스 밭 설치 있고, 차남이 2차 예송 때 학행인지 효행인지는 몰라도 이 석계고택이네요. 잠깐만요. 석계고택 앞에 코스모스 밭이고, 청거되어서 중앙의 벼슬길에 나아가게 됩니다. 정확한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석계고택인데요. 석계고택은, 석계는 이심영 선생의 호라고요. 그렇죠. 조선 인조 현종 연간의 학자인 석계 이심영 선생이 인조 18년에 세운 고택이다. 선생은 석계 위에 집을 짓고 호를 석계라 하고 이곳에서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정부인 장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부인 안동 장씨 장계양 선생을 뜻하는데, 정부인은 그 외명부 부인들에게 내려지는 자코죠. 자코인데 이현일 선생이 벼슬이 높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 이현일 선생이 부인한테 줘야 되는, 부인이 아닌 어머니께 자코가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건 제 생각일 뿐인데 확실하지는 않은 건데, 당시 이현일 선생의 부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인 장씨도 선생의 학명 못지않게 효행과 부덕, 학문, 예술 등을 겸비한 학자로서 이 집은 일자형 사랑채와 안채가 이자형으로 배치하여 토담을 막아 허실감을 메운
뜰집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되어 있다. 석기 이시명 선생이 영해에서 영양 석고로 넘어와서 이곳에 집을 짓고 호를 석계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지 큰 집 같지는 않은데 이곳에서 6아들과 딸 둘을 키웠다고, 그리고 장기양 선생의 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들도 키웠다고 하는데, 그러긴 집이 좀 좁아 보이긴 하죠. 이 돌은 옛날 돌은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이런 걸 두고 있었겠죠. 부엌이네요. 뭐 상당히 장판이 현대식입니다. 옛날 그대로 복원해주는 게 좋을 텐데, 옛날식으로 복원하기는 힘들었나 보죠. 뒷뜰인데, 여기도 빈 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건물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기양 선생의 아들 이현일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현일 선생은 상당히 벼슬이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에는 예송의 시대입니다. 예송의 시대라는 것은 성리학이 이제 성리학의 이념이 그 리기의 이념, 그러니까 리기를 위주로 한 도학의 한계가 왔죠.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치 이념에 이제 예학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심학에서 예학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예학을 끌어들여서 성리학적인 정치 이념, 그러니까 성리학을 정치에 적용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학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송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 배경도 성리학적 예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성리학적 예학은 성리학자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리학에서 경계해야 될 대목은 경직성이다. 여기 광산문학연구소로 가는 길인가 본데, 이문열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와서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게 예학이 너무 경직되게 정치가 아닌 엉뚱한 궁중 예절에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예송으로, 그러니까 정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배운 바를 실천하지 못한다고 이 장기양 선생은 배운 것은 배운 대로 하고 행실은 전혀 다르게 한다고 크게 질책한 바도 있습니다. 장기양 선생이 가장 싫어했던 게 그건데요.
성리학을 익힌 학자들이 정치를 하던 조선시대에 보면 전혀 성리학적 이념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걸 질타한 겁니다. 340년 전 최초의 한글 조리백과 음식 디미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음식 디미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되어 있는데, 여기가 예절관이네요. 나는 이문열 선생에 대해서 소개해놨기에 광산 문학연구소인 줄 알았더니 예절관이었어요. 그런데 이현일 선생이 이제 벼슬길에 나아간 후에 임금의 이현일 선생을 굉장히 총애하게 됩니다. 총회에서 이현일 선생이 갑작스럽게 벼슬이 너무 높아지니까 부담스러워서 두들책 사람? 여기 뭐 도서관 같은 건가 본데. 두들마을 출신 문인들, 두들마을 출신 문인들의 작품이 모아져 있네. 너무 급작스럽게 벼슬이 높아지니까 그만치 견제도 들어오겠죠. 견제를 하니까 이현일 선생 낙향하는데 임금이 끝없 한양 그러니까 궁궐로 들어오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도 끝내 이현일 선생이 사양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자 임금이 사관을 보냅니다. 사관을 직접 보내서 이현일 선생을 데려오게 하는데요. 임금이 직접 사관을 보내니까 안 갈 수가 없죠. 올라갔다가 대사원인가 벼슬이 내려지는데 이현일 선생은 거기서도 결코 사양을 합니다. 하는데 임금이 강국히 부탁을 하니까 그 사양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양하다가 마지못해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세 번째인가 했는데 세 번째인가 했는데 잠깐 쉬어갑시다. 누구의 구명운동을 누군지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구명운동을 펼쳤다가 탄핵을 받고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5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사면이 되는데요. 사면이 되자마자 이제 안동으로 내려와서 서원을 열고 후학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현일 학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여기를 내가 지금 다 안 돌아봐서 그런데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장기항 선생이 여성 성리학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학설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성리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적인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그 성리학의 이념이 담긴 한시가 몇 편 있어요. 남겨진 한시가 소소음도 있고 성인음도 있고 몇 편이 있는데 시비가 안 보이네요. 시비를 못 찾았나봐요. 그리고 장기항 선생의 성리학적 이념을 소개한 글들이 안 보여요. 이게 좀 아쉽네요. 장기항 선생의 업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행도 깊었지만은 사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사회 봉사도 많이 했지만은 성리학적으로 상당히 깊은 학문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현일 선생이 쓴 어머니의 행실기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기항 선생에 대해서 물론 아들이 썼으니까 칭송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어쨌거나 사실을 기록한 거니까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들 광장이 있네. 두들. 깨밭 보니까 생각나네. 어젯밤에 돼지가 내려와서 우리 깨를 다 파서 뒤집어 놨어. 왜 돼지가 그랬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웅장한 건물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교육원이에요. 교육원은 건너뛸게요.